데이터 분석에 어른이 뭐다라는 거에 대한 분석도 좀 있나요? 네, 어른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어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어른 산다는 것은 걱정하는 거예요. 오. 걱정이 희망의 3배입니다. 와.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생존이 어려운 구조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으시냐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릿고개인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혼분식 검사했었죠. 학교 다닐 때. 그랬죠. 혼분식 검사가 뭐냐면 반드시 보리가 섞여 있는지를 선생님이 검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세대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이 어떤 거였냐면 항상 이소보아는 그거였어요. 개미와 배짱이. 지금 놀면 너는 이제 굶어 죽는 거고 배짱이처럼. 네. 개미는 현재는 현실의 생활은 너무 힘들지만 죽진 않을 거야. 이런 생존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압력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들은 항상 걱정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물림이 되고 있는 거고 살아남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거는 시간당 6,030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또 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른이라는 것은 자기 몸 건사하고 그다음에 애들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른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어른은 아이랑 가장 가깝죠. 이유는 이제 대칭점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진 마음 엄마 나옵니다. 엄마. 엄마는 어른이에요. 근데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근데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야, 희한하다.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요. 짧게 설명드리면 아빠가 생활에 묻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라는 게 아빠의 시간을 탐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김대리 10시인데 아직도 안 갔어? 훌륭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집에 안 가는 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일을 잘하는 게 훌륭한 거지. 근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생산이라는 게 1, 2차 산업일 때는 오래 일하는 게 좋았어요. 10번 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안 가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집안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일상생활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일상생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아빠는 어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도 아니에요. 슬픈 얘기다.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럼 아빠? 아빠는 그냥 아빠죠. 아빠는 혹시- 아빠요? 예. 유머 같은 게 하나 떴었는데 아빠랑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뭐냐 했더니 아빠 엄마 어딨어라고 했잖아요. 네. 엄마 어딨어. 이게 사실 아이 키우고 그러니까 공감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려야 돼. 그럼 애랑 같이 있는 시간. 그렇죠. 그러려고 인식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려면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회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아빠가 왜 집에 일찍 안 들어가냐를 가지고 아빠를 탓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서운할 때가 있는데 어린 아이에게도 정말 필요할 땐 절 찾다가 예, 즐거울 땐 엄마 옆에 가 있고 네. 뭐 이렇게 소외당하는 느낌 그럴 때 약간 외롭거든요. 근데 그 살아온 세월의 누적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아빠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걔의 생활에 영향을 못 끼친 거예요. 이거 세다. 혹시 저희 집에 들어와 보셨나 봐요. 다 똑같습니다. 특히 애들 키울 때 교육 문제가 딱 걸리면 이렇게 돼요. 엄마가 이제 열심히 본인의 정보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각종 사교육을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돌리고 있으면 아빠가 보기에 안타까워요. 얘가 자유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빠가 참다 한마디 해요. 좀 몇 개는 줄이지 그래. 그럼 바로 나오는 게 그럼 당신이 책임지던가 이거예요. 당신이 책임지던가. 정확해요. 그 한마디라는 순간 손을 딱 긋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는 이제 축출당하고 밖으로 도는 거죠. 축출이요? 네. 아빠는 권력이 없는 공감이다. 거지. 완전 권력이 없는 공감이다. 거지. 완전 공감. 이제 애들은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줄을 어디로 서야 그럼요. 돼? 엄마한테 예. 서야지. 엄마 줄로. 그래서 맨날 이렇게 나와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두 번 맞아요.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게 엄마 먹어도 돼요. 최종 결정권자는 최종 결정만. 진짜 그러네. 제가 먹으라고 그래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먹더라고요. 와 그거구나. 근데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출발점이 생활을 같이 오래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15분 이상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을 그은 거예요, 서로. 여기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구나. 나는 약간 여기가 먹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왔어.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이 상하나 봐요. 저거 충격이에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빠는 지금 그냥 새 아빠들은 지금 충격 받으셨는데 있어요. 혼자 싱글벙글하고 계세요. 느끼워. 아빠. 어, 좋겠다. 좋겠어. 아빠 아니어서. 아니, 뭐,
몇 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했는데 1등이 마더 엄마가 나왔고요. 2등. 아빠는 30위 안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 30위도 안 돼? 그러니까 파더는 참 뒤에 뭐 열심히 해보세요. 이놈의 자식이 새 아빠를 만나봐야. 근데 나는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드는 게 내가 살려고 지금 이런 생각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겪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의 지금 묘한 감정과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교수님 얘기가 지금 뭔가 공감이 확 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도 저 또래 남자들처럼 느끼고 있구나가 사실 좋아. 그게 1번이에요. 안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거 되게 좋아. 안 그러면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다행이야. 내가 이상한가? 경쟁이세요? 이게 실제로 이제 요리한 상담 기법 중에서 환기라고 하는데 속에 있는 걸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스트레스 많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저는 제일 지금 공감이 앞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얘기가 아까 왜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네. 딸 돈 얘기는 아빠한테 하고 다른 얘기는 엄마랑 한다. 그냥 포인트가 아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애들한테 잘해준 것 같은데도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남자들 아빠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좀 실제로 해야 되는 노력 사이의 간극이 아직은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남자들이 되게 안 돼 보여요. 안 되죠. 불쌍하죠? 네. 굉장히 불쌍합니다. 지금 네네.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에 딱 끼어 있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과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저렇게 생각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아빠가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항상 놀러 갈 때 앞에 서셨어요. 엄마랑 저는 이렇게 따라가고 그나마 이제 아들이라고 어쩌다 손잡고 가셨지만 대부분 앞에 계셨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빠 맨날 앞에 있을까? 근데 제가 요즘 앞에 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미리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좋은 데 들어가고 싶고 하다 보니까 척후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빠는 그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거 보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참 아버지하고 소위 얘기하는 부자간의 궁합이 참 안 맞았던 아버지였어. 내가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알아서 해주시는 분은 아니었지. 어쨌든 맞지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참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면회를 왔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밖으로 불러냈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딱 갔는데 아버지가 거기 딱 계시는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있지. 아 저런 게 아버지인가 보구나. 저는 갑자기 목표가 생겼어요. 네. 내 아이에겐 내가 아빠라는 존재를 오늘부터라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반환점을 안 도신 거예요. 또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여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여지가 있으신 거예요. 아, 어리니까. 가능성이 있어. 어리죠? 아직 어리죠? 그럼요. 그죠?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기회가 있으신 거예요. 아, 우리 애기가 어리다고요? 애기도 어리다는 거. 아니, 네, 기회가 애기가 애기가 제가 아빠의 어리다는 나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애기의 나이가 중요하죠. 아이가 쌓이는 이제 거야. 둘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첫 애는 늦었다는 걸 알아요. 얘는 이제 이미 무뚝뚝 해가지고 방에서 이러고 혼자 책 보고 이러고 커서. 뭐 이러고 있는데 둘째는 아빠한테 언니보다 사랑받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직도 아빠 보면 애교들. 이게 되거든요. 엄마는 저거 먹지 말래 그러면 먹자. 이게 되니까 둘째한테는 이렇게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핫바가 되고 있어요. 아빠. 예, 핫바, 할아버지 아빠. 그러니까 자기 자식 키울 때는 시간도 없었고 그렇지. 그다음에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손주들이. 저희 아버지도 무지하게 무서웠던 양반인데 손자가 그러니까 조카가 한 명 있어요. 남자인데 아기 때 개를 데리고 하루 종일 공원 산책 다니셔 공놀이 그러니까 저는 받아보지 못한 거를 조카는 다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확실히 남자가 그 나이 돼서 이제는 뭔가를 놓고 세상을 바라볼 때 애가 이쁘다는 걸 그때 하는 것 같아요. 아빠라는 게. 그러네.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도 나중에 그렇게 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저는 그래서 네.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데이터를 본 다음에. 응. 어떻게? 막 살았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데이터를 보고 나서 생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카르마예요. 내가 다 저지른 짓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처음에는 예측하는 일들을 해왔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지금 잘 살면 돼요. 그럼 좋은 미래가 있어요. 아이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가능한 한 많이 안아주고 많이 얘기하고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지금 잘 사는 건지.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바로 이해하십니다. 또 있어요? 아직 남아있군요, 데이터가. 데이터가. 그 아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누가 애가? 모든 사람이에요. 아 모든 사람이. 예. 야 이건 너무하잖아. 이거 제대로 된 데이터 아, 맞죠? 이거 네, 너무하잖아. 아빠 대 엄마의 비율이 2배쯤 되고요. 와. 그다음에 고독사의 비율도 2배입니다. 고독사요? 예, 고독사요? 아빠가 고독사를 2배를 더 많이 해요. 어머. 없다. 고독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고독사. 혼자 죽는 거. 혼자 죽는 거. 예. 아 이거 너무 아니 아프다. 경석이 형 사인이 고독이 아니라니까. 미안합니다. 아니 이게 웃을 일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사실은 아니다 진짜. 근데 되게 고독사가 무서운 얘기인데.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가 실직이고, 어. 두 번째가 이혼이고, 세 번째가 질병이고, 그다음에 고독사로 빠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직이 이혼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20년간 밖에 돌았다는 거죠. 계속 일하느라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아빠의 기능이 딱 돈 버는 거 하나만 남습니다. 근데 이제 실직하면 그 유일한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소원을 입해서 이혼 당하고, 애들은 인지가 2배니까 엄마 따라가고, 남아있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질병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어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냉정하게 하세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그물망처럼 엮여 있어야 되는데 아빠의 역할이 단순해지고 어느 순간인가 가족의 구성원의 역할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쌓이면 이제 남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역할 자체가. 지금 할아버지들 저희 아버님 세대 정도를 보면은 과거에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았죠 사실은. 여성 어머니들에게 너무 많은 걸 희생을 시키면서 그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저대로라면 실직을 하지 말아야 되네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쉽지가 않지.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게 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게요. 첫 번째는 직업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업을 이제 은퇴한 다음에 금방 죽어야 돼요. 은퇴하고 빨리 죽으라고요? 굳이 그렇게 되게 그러니까 빨리 죽어라가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75세든 80세든까지도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뭐 그러니까 토크쇼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전 연기하다가 죽고. 거치게 얘기한 거고요. 내용은 뭐냐면 날이 갈수록 종신 고용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내고 은퇴 후 시점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근데 맞아.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맞아. 한국 사회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죠. 보통 집에 하나 정도 많아요 둘인데 하나씩 있는 집이 결혼하면요 이 젊은 부부 둘이서 4명의 노인을 모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결국은 어떻게든 제2, 제3의 끝까지. 직업을 가져서 계속 경제 활동을 해나가야만 이걸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와이프 생일날 이거 머리 아프네. 와이프 생일날 얼마 전에 형이 엽서를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반 농담이었지만 정말 정자로 잘 써. 여보 소처럼 일해줘요라고 써줬거든. 집 있다. 그냥,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나는 당신이 일하고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다. 당신 덕분에 내가 원치 않은 일은 안 할 수 있지라는 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범업소를 나가보지 않았고 뭐 하기 싫은 일은 그래도 좀 안 할 수 있고 이게 다 아내 덕이거든 사실은. 그게 유머러스하게 푸신 거잖아요. 사랑의 표현을. 근데 진심을 담았어요. 가끔 얘기하는 거. 소처럼 일해달라. 그냥 제 친한 피부과 의사 여자 원장인데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농담으로 그랬대 남편이 무릎력을 나갈 때까지만 일해 그 얘기 듣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그거 셋들 그만뒀어. 혜은 씨는 바깥분이 뭐래요? 일하는 혜연 씨 저희 뭐래요? 남편은 이제 치과를 하는데. 의사시구나. 네, 치과를, 진짜? 네, 저희는 고인이네. 수술을 많이 하고 그러니 외과거든요. 아. 네, 임플란트 수술을 하니까 맨날 이제 어깨 고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옆에서 보면 아프죠 마음이. 그러면 한 55세까지만 하면은 92세 이후에는 좀 서로 손을 떨지 않을까 오른손을?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연예 활동, 그러니까 연기를 좀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나한테 보험을 든 거라고 생각해라. 그 이후엔 내가 벌게. 걱정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해주셨다고요? 네. 제가 와 멋지십니다 진짜.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나셨어요. 아니 이런 분이 잘 없죠. 예. 정말 방금 사람 같으셨어요. 그 전에는 로봇 데이터 분석하시. 수치와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감정이 움직이네. 지금 그럼요. 얘기를 사람 보다 얘기인데요, 보니까. 전부 다.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니는 근데 예. 교수님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읽다 보면 이렇게 본인이 막 무서워지지 않으세요? 무서워지죠. 네. 진짜 무서워집니다. 인생을 미리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사람 사는 거 똑같구나라는 거 알아요. 똑같아요. 뭐 재산이 뭐 몇 조가 있으시건 연봉이 몇 백억이건 다 똑같습니다. 다 애들 걱정하고 계시고요. 건강 생각하시고요. 어제 먹은 맛있는 얘기 하시고요. 그런 얘기 똑같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면 세상 사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나는 그래서 뭐 아까 여지껏 우리 한 얘기로 가지고 딱히 어른은 어떻게 참 결론 짓기가 참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을 거고 아버지로서의 또는 뭐 직장 내에서는 또 직급에 따른 위치, 또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되니까 뭐 일단 어른은 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 아닌가. 누가 그러는 거야. 흰머리 하나 나는 게 뭐 농담이겠지만 이게 암이랑 하나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하나씩 난다고. 근데 이제 많이 참는 거잖아요. 어른 되면. 옛날에는 왜 이 얘기 들으면 불쑥불쑥 하다가 어른들 보면 좀 많이 여유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나도 약간 화가 덜 나는 거야, 형이. 언젠가부터 화도 안 나고. 그 설령 옛날에는 막 신동엽이 1% 더 하면 되게 화났거든. 4% 안 되는 것보다 그게 더 신경 쓰이고. 근데 요즘은 신동엽 잘하면 아, 동엽이 참 잘하네. 좋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깨달음과 관련해서 한번 어른을 표현해 본다면 평양냉면 국물 맛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른이 아닌가. 평양냉면 국물은 정말 그게 밍밍하죠. 정말 밍밍해요. 내 맛도 네 맛도 네,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막 강한 자극에 반응하는 게 이제 어린 아이라면 어른은 민민하면서도 뭔가를 발견하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고 뭐 요런 때가 비로소 어른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평양냉면 맛은 몰라요. 또 어른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적어도 나는 아닌 사람. 아 나는 아니다. 네. 아 우리 교수님은 아니세요? 아니요. 우리 전부 다. 남들은 다 나를 어른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 생각은 그 안에 피터팬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친구가 보기 싫어진대요. 얘가 내 친구야? 머리 허연데? 친구. 이거 뭔지 알아. 자기가 나의 몸을 인정하게 되는. 예. 걔를 보면 거울처럼 내가 보여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적어도 자기는. 힘들다. 그다음에 외롭다.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다 외롭죠, 모두. 근데 남자가 슬픈 게 뭐냐면 외로워도 외롭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금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썩는 거죠,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속으로 삭히다가 생기는 게 화병인데 요즘에 30대 젊은 남성들의 화병이 들고 있어요. 재밌네. 그러니까 외로울 때가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저 외로운 거 어떻게 테스트해 볼 수 없어요? 언제 또 우리가 진짜 외로운 그런 거 건지? 없어요? 외롭다는 걸 체크하는 것보다는 내 현재 마음 상태를 체크하는 것들을 대충 추려가지고 이제 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잠시만요. 와 재밌다. 아 이게 두 분이 계시니까 이제 이게 옛날에는 여성 잡지 봐야만 됐던 건데. 나는 우리 아니 이거 프로가 병원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교양이 있어. 정말 마치 그것이 알고 싶은 얘기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외로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보자. 이름이 이제 외로움 상중하 체크리스트라고요. 아 이게 체크지 상중하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죠. 아, 체크 결과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드릴 겁니다. 상중하. 상중하라고 이거. 여기 나오는 이 깊게 상중하는 내 한자고 다른 상중이야. 네 개 이하, 3개, 4개 정도 해당되신다. 세 개. 3개. 5개. 형님 몇 개? 난 2개. 희석이 저 6.5요. 6개 정도. 6개. 6개.
게. 다른 분들은 뭐 약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교수님이 제일 깜짝 놀랐어요. 왜요? 개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아 예. 네. 형님은 형이 두 두 개. 개니까 형님은 뭐 워낙 개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요. 외롭지 않다 정도. 아예 안 내 외로우시. 저럴 줄 알았어. 지금 나는 외롭다라고 난 느낀다는 생각을 잘 안 해. 그렇죠. 아, 심심하다고 생각할 때는 있지만, 좀 심심한데,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 상태가 나는, 이거 지금 나 외로운데 이랬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근데 이게 보면 여기 한번 들어볼게.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이 얘기 밝혀도 되죠? 네.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자꾸 쓰다듬거나 토닥인다. 어딜 쓰다듬? 어딜 쓰다듬 거야? 남자들 이렇게 봐도 뭐 이렇게 사고 나가면 보면 얼굴 쓰다듬거나 아니면 계속 이러고 있는 여자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 만지는 거잖아. 내 스스로 위안 받는 거 아니냐. 아니 이러는 사람은 많죠. 근데 이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난 누가 계속 하긴 이러고. 해 가끔. 난 내 몸 이렇게 잘 만져. 다리도 만지고 가슴도 이렇게 만져봐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이거는 내가. 이건 뭐 당연한데. 아니, 나는 아직 나이가 지금, 내가 생산 연도가 조금 더 있지만, 난 성에 대한 관심은 아직 안 줄었거든. 근데 왜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아 지금 그러세요? 응. 형님, 나 진짜 궁금해서 이거 그런데 줄지 않나 이게 나이 들수록. 형님이 봤을 때 섹시하다라는 여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러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수트를 입은 여성, 뭐 이런 뭐 아니면 키가 큰 여성, 작은 여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뭐 아는 거 얘기해봐요. 진짜 얘기해. 있어. 뭔데? 괜찮아요. 얘기해봐. 얘기해도 되나? 뭔데? 일단 키 큰 여자를 좋아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요. 피부가 하얀 여자. 박찬숙 스타일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지금 우리 혜은이가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내가 얘기하는 최근에 것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를 끝냈잖아. 예. 근데 드라마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여자 배우 없이 드라마를 해본 게 없어. 아니 내 부인이라고 선배님, 저도 나왔는데 여자예요. 저도 나갔어요, 징비록에. 나왔지만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었거든. 근데요. 딱 한 번 있었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막 드라마를 찍다가 상대 여배우가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그 주막집에 가서 얼굴도 보지 못하는 주막집 여인과 이렇게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차를 먹고 하는 부분이 있어. 그 시만 나오면 막 좋은 거야. 아니 화면에 그게 연기가 아니고요. 다른 그 유성용의 모습이 아니라 그 천진난만한 정말 좋은 그 이렇게 감동한 얼굴 있잖아요. 그게 연기가 아닌 듯 화면으로 이렇게 진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른들은 형 옛날에는 결혼하고 나면 여자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전 묻고 싶어요. 그럼 결혼하고도 남자는 어떤 여자를 보고 설레나요? 나 빼고 다 그럴 걸. 그러니까 설렐 수는 있죠. 설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누가 잘 참느냐의 문제. 난 진짜 안 그래요. 네, 정말. 정말 안 그래. 그게 제일 수상해. 그래.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그럴 수 있지라고 그랬잖아. 뭘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조금 웃음결이 얘기했잖아. 튀어나왔죠. 웃음결이 나와. 내가 들었어.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렐 수는 있죠. 설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누가 잘 참느냐의 문제고 참아야 되니까 참는 참아야지. 거죠. 누가 절제를 잘하느냐? 근데 그럼, 유명한 근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란 조금 더 잘 참는 늑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참는 능력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참아야 되니까 참는 거고 그런 욕구는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사실 남성 갱년기가 온 거거든요. 아니 참는 거지 내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근데 입으로 이거 그게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에 체크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니, 야, 나는 교수님도 안 줄었어. 성욕이 나는 아직도 줄었다가 아니야. 성욕은 줄었어. 뭐 성욕은 줄을 나이지. 성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이지 성욕은 좀 줄었지. 성에 대한 관심이 성욕 아니에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선배님 어떤지 모르는데 그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성으로서 감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체력도 그렇고 제 감각도 그렇고 아 그래서 그 등 가른 거예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노력 일환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어떻게 좋은 보면 얘기다. 배우로서의 어떤 감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일 수도 있어요. 나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내 아내가 일주일 전에 래시가드라는 걸 입고 집에서 있는 거야. 너무 예쁜 거야. 난 사실은 그냥 애기 엄마고 결혼한 지 나 15년 차인데 뭐 섹시 이런 건 되게 쑥스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느꼈어. 이 여자가 힙업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몸에 딱 붙는 걸 보는데 멋있더라고요. 지금 나 이 얘기하니까 멋있다. 그 제가 선배님 보면 느낌은 어떠냐면은 정말 놀래요. 선배님은 거의 살인적이거든요. 대사도 그렇고. 근데도 하루에 한 끼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리릴씩. 네, 하루 한 끼 드시고 아직도 몸이 젊은 사람 몸보다 더 예쁘세요. 라인이. 숨어 있는 2인치는 있어. 근데 하여튼 핏이 옷을 입으면 아직도 너무너무 예쁘세요. 언제부터 한 끼를 드셨어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은 뭐가 이렇게 좀 비대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렇다면은 내가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식단. 먹는 거라 그러더라고. 식사 양을 줄인다든지. 또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버릇이 되다 보니까 한 끼를 먹어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속도 편하고 그게 어느 순간 나한테 맞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 왜 웃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 대기실에서 나도 이제 일일 일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간식을 무지하게 드시더라고요. 형님 왜 이렇게 그냥 잘 밥을 드세요? 네, 그때는 이제 그래서 간식을 먹은 인간적이었어.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때 내가 간식을 좀 먹었어. 왜냐면 그때는 한 끼도 안 먹은 상태였었어. 근데 굉장히 서울이 더운 날씨였는데 오토바이 촬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죽 자켓에다가 땀도 많이 흘리고 허기가 졌지. 과자를 별로 안 먹는데 그날따라 과자가 맛있더라고. 그 찰나에 와서 경석이가 본 거야. 근데 일일일식 책이 한국에서 꽤 팔렸는데 대부분 다 50대들이 구매하시고 그걸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일 일식이? 예, 일일일식. 예. 이제 50대가 많이 드셔보셨고 그다음에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찌고 계시고 그다음에 강박이 좀 생기신데요. 이 사회에서 버텨야 되는데 이제 몸매를 망가뜨리면 이제는 힘들어지니까 주류 사회가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관리하시는 의미에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외로움에 대한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죠. 예, 좀 볼까요? 이제 아빠 외롭다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아빠는 철들지 않아요, 절대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 어떤 거냐면 딸과 그다음에 엄마가 사이좋게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웃고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그림은 뭐냐면 카트를 타는데 아빠는 웃고 있고요. 애는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아빠는 지가 좋아서 타는 거예요, 그 카트를. 애가 좋아서 반. 그래서 아빠가 사주는 장난감이 대부분 다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 그러니까 자기의 어렸을 때 한풀이를 하는 거지 애가 좋아하는 거를 사주는 게 아닌 거죠. 이게 거실의 풍경인데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TV를 켜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TV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빠는 자주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네,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빠 방이 없기 때문에. 방에? 아빠 방이 없어요. 아빠 방이라는 게 없어요. 서재가 없고 아빠 아빠 방이 예. 방이다. 안방은 아빠 게 아니에요, 엄마 거지. 그런데 나 또 어떤 얘기였냐면 애들이 자기 공간을 침해당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눈을 들기는 순간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빠 왜 막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아빠는 애들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냐면 전략적 유충지인 거실에 이제 또아리를 쓰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이제 다 볼 수 있거든요. 애들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 소파가 지정석이 있어. 네. 그게 페어죠 그쪽에 너무 앉아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어머, 스프링이 일일이 거기만 진짜 맞다. 죽죠. 거기 패여 있어. 그 자리가 있어요. 진짜로? 내려가서 거기가. 그때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리모컨. 리모컨. 진짜. 이건 이게 마지막 남은 권력의 상징이니까. 이걸 쥐고 있는 거예요. 제다의 검처럼. 완벽하게 알고 네. 계시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슬픔이 더해집니다. 거기에 기술을 더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일반적인 가정의 상황이에요.
앉아가지고 같이 TV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방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평수가 좀 넓어지면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네, 맞아요. 형무소리. 이유는 이제 와이파이가 어디 있었냐면 안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 앞에 붙어 있어요. 이유는 나가면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최대한 붙어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여기서 막 아이팟 같은 거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딸이 컴플레인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내 방으로 와이파이를 옮겨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이제 기술을 아는 사람이니까 안방에 있는 와이파이를 거실로 옮겨요. 그러면 이렇게 와이파이가 움직이죠. 그러면 딸 방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돼요. 그럼 굉장히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순간 애들이 도망가요. 안 나오네. 거실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생각은 뭐였냐면 와이파이라는 게 딸한테는 자유를 주었잖아요. 네. 아들한테는 이제 즐거움을 주었죠. 근데 아빠한테는 고독을 준 거예요. 기술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디에 몰입하냐 하면 이제 취미 생활로 가기 시작하죠. 이유는 가족과 유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집 본 거 같아. 아이쿠. 예. 우리 딸은 주소를 따로 내주려고 그래요. 큰 애는. 와이파이가 방에 있다 거실로 나왔는데 방으로 들어갔거든. 안 나와요. TV도 안 봐요. 그렇죠. 그래서 IPTV 같은 경우에 보통은 우리가 모바일로 TV를 보는 게 이동 중 생각하잖아요. 집에서 집에서 봐요. 보는 집에서. IPTV를 밖에서 보면서 들어와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보는 순간 엄마랑 채널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엄마가 이상한 얘기 하시거든요. 저 머리가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오빠한테 그 멋진 보이그룹한테 그래서 애들이 그냥 들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PTV 로그를 보면 집에서 나옵니다. 우리 딸은 나보다 임수롱을 더 좋아하니까. 나 지금 완전 공감해요 지금. 저도 얼마 안 남았네요. 예. 4살이니까. 근데 남자들이 이걸 깨는 법을 알아요. 잘 때 뽀뽀해요. 일부러 깨우고 싶어서 깨물고 애한테 푸 이거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보령이는 아빠 하지 마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싶은 거야. 나한테 짜증이라도 내주고. 엄마도 볼까요? 엄마는 이거 궁금하다. 엄마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는 아빠보다는 좀 나아요. 유대 때문에. 근데 그래도 역시 엄마도 외롭죠. 이게 엄마 중에서 주부를 보는 거예요. 대박이다. 항상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찬바람 돌면서 건조해지니까 이제 보습 고민하고요. 근데 김장은 대략 한 10월 달 말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네. 왜 김장이 연결되냐면 혼자 못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대요. 친정이나 네. 시댁과. 네. 그러면 이제 한 달 전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12월 달 두 번째 주부터 12월 4주째까지 고민해요. 이거 재밌는 게 크리스마스 때 고민을 선물 고민을 12월 28일, 9일까지 해요. 너무 웃기죠? 못한 거예요, 선물을 그럼? 아니죠. 남편이 하는 걸 봐서예요. 야. 주지 않고 있다가 남편이 해오면 그때부터 찾는 겁니다. 여자들은 매우 똑똑한 와 거예요. 이거 난 지금 그러니까 내 안에 자아가 12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을 그냥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뭐 김혜은이란 사람이야. 몇 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N개의 내가 있는 거야. 엄마의 나, 여자의 나, 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면 다 그때마다 이렇게 켜지는 나의 신호들이 있는 거고 네. 그게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자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내가 이제 뭐 망중한이 됐을 때 너무 지쳤을 때 그때마다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외롭다 부분으로 따지면 엄마가 더 외로워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빠는 외롭다는 대상 자체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사회에서 좀 고립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외로운 거고요. 엄마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외롭다는 사실을. 또 한국에서는 엄마가 무엇인가를 어필하는 것들이 좀 더 너그러운 사회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직도 가족과의 유대가 살아있어요. 중심에 있거든요. 그런 얘기 누가 하시던데? 남자들이 나중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아무도 몸을 만져주지 않는데 스킨십이 있어야 좀 호르몬도 좀 나오고 기분도 좋아지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이 지금도 그 그림이 있었던 게 왜 아저씨들은 집에 안 가고 저기서 술 먹고 있냐. 아저씨들이 집에 안 가고 거기 가는 이유가 자기 얘기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거더라고. 집에 가서는 자기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을 집에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집에 가면 또 부인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질 않고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그런 데 계신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래잖아요. 이렇게
사모님은 사장님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실 거예요. 사모님은 사장님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실 거예요. 별빛이 내린다. 이런 얘기 한마디에 아저씨 아, 눈물 이렇게 찔 흘리고. 괜찮은 남자인지 야, 근데 이 얘기 진짜 짠하다. 네. 나 아내한테 되게 고마운 거 하나가 제가 밖에 나올 때는요. 그러니까 심지어 운동을 하러 갈 때도 일을 하러 갈 때도 뭐 이럴 때 아이들하고 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나갈 때 아이들이 뭐 게임을 하고 있건 TV를 보고 공부를 해도 다 나와요. 그게 아내가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결혼 잘하셨다. 그게 참 고마워요. SNS 쪽에서 이제 우리께서 질문을 드렸어요.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말이나 사람 상황은 무엇입니까? 라고 던졌는데 혼자 밥 먹는데 깻잎이 있었는데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섬세하시네요. 그걸 떼줄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이렇게 너무 서럽고 넌 빠져라는 말. 넌 나가 있어. 넌 빠져. 너 잠깐만 시간 좀 자리 좀 비켜줄래? 같은 거예요. 예, 빌 때. 그리고 연락 또 짜는 게 이제 지금 제가 노안으로 작은 글씨가 안 보인다는 거래요. 진짜 그리고 이제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빌려달라고 올 때 갑자기 내가 존재가 뭔가라는 거. 애가 엄마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아빠 모르잖아. 나 자주 같은 거. 듣는 얘기인데. 엄마 뭐. 남편한테 들은 거예요.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은 뭐. 네.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바깥에 힘든 일을 얘기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좋은 뜻인데 사실. 그렇죠. 의도는 되게 좋았는데. 예. 그거에 또 상처를 받는 거. 그러니까 남편은 배려고 부인은 자기가 공감받지 못하거나 뭔가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서로 이렇게 그 DMZ를 만들거든요. 절대 넘어오면 안 되는 비무장지대 예, 같은. 그걸 딱 만들어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필요하죠. 대인 관계에서도 필요해요. 네. 그래야지만 자기 선 지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DMZ가 너무 짙어지면 오랫동안 분단 상태가 되는 순간 서로 잘 안 만나게 되고 DMZ가 넓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많네요. 너무 나 이렇게 많은 답변 처음 받아보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몇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주제가 딱 공감되는 내용이라. 그만큼 많이 다 외로우신가 외롭다는 보다.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는 괜찮은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날 있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힘들어서 집에 겨우 딱 갔는데 적막함. 정말로. 혼자 사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이 불 하나 켜지고 조용하거든요. 아무도 당연히 없으니까. 외로움이 이렇게 더 느껴질 때가 사람들하고 막 있다가 적막해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집 앞에서 꼭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한 3분 정도, 4분 정도를 혼자 있다 들어가요. 가만히 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솔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노래 뭐 지쳐져간 나의 불이여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래 가사에 편안하게 한번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고 집 앞에서 잠깐 한 3분 정도 있다가 근데 그 흐트러지는 그게 좋으시구나. 예. 나르는 솔개처럼 권태 속에 내뱉어진 소음으로 주위는 가득 차고 푸른 하늘 높이. 근데 다 느끼시는 건데 슬픈 영화 잘 안 보시죠? 뭐 4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슬픈 영화를 잘 안 보시려고 그랬어요, 남자분들이. 많아져요. 삶도 무거운데 남의 슬픔까지 가져오기가 싫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하고 코미디 영화 같은 거 보시고 SF 보시고 그런 이유가 그 울으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 같은 것들 때문에 본인이 좀 피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성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눈물이 많아지는 거고 예전에 안 보던 드라마 보면서 울고 있고 이러는데 그거를 부인이나 애들이 놀리거든요. 뭐라고 하고 자
잘하는 짓이다 드라마 보고 울고 있고 이런 얘기를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듣고 나면은 이게 훨씬 더 자기 증상을 못 드러내고 감추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갱년기가 사실은 증상이 훨씬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영화 인사이드 아웃 그 슬픔을 감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슬픔이 정말 중요한 감정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슬플 땐 울어야 되고 아니 다들 좀 최근에 운 적 네. 없으세요? 네.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문제 푸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골든벨. 네. 한 46번 즈음에 2학년 애가 앉아서 그러고 이거 판 들고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뭉클해지는 거야. 그걸 왜? 난 진짜 막 너무 눈물이 나요. 그 아이가 마지막 골든벨 밑에 들어가 있잖아. 나 죽어. 나 정말 얘가 떨어져도 눈물이 있지만 걔가 만약에 종치잖아요, 형님. 나 정말 눈물이 안 멈추는 거야.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야, 막 그 아이 때문에. 그리고 김연아 메달 땄을 때는 나는 방울이 들어갔잖아. 어떤 책을 봤어. 책을 봤는데 카페 주인이 웬 허름하게 생긴 여자가 들어왔다 이거야. 한쪽 다리도 좀 절면서. 여자가. 저런 여자가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칠 수도 있고 뭐 좀 굉장히 안 좋아. 근데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있더라 이거야. 그렇다면은 저 여자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는 주문을 빨리 받고 맛있게 해서 내보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뭘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자기 남편이 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여자가 이런 데 올 수 있을 만한 형색을 한 여자는 아닌데 가지도 않고 계속 앉아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꾸 신경 쓰이기도 하고 시간이 점점 계속 2시간, 3시간, 4시간 결국은 오후쯤 해가 뉘역뉘역 질 무렵에서야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는데 남편 역시도 형색이 아주 말이 아니야. 여기는 막 구두 검은 구두 약자고 내가 그 여자가 그런데 여보 수고했어요. 구두 닦느라고 힘 많이 드셨죠? 당신 언제부터 기다렸냐고. 나 온 지 얼마 안 돼요. 당신이 올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보 이거 아세요?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다. 당신한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해주고 싶었다. 그 카페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반성을 했다 이거지. 1년에 한 번 있는 이 결혼 기념일에 힘든 남편을 위해서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커피 한 잔 줄 저런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렇게 있구나. 내가 그 구절을 보면서 사실 좀 마음이 칭하게 눈물이 났었지. 우리 기령 씨는 최근에 본 적 있었어요? 네, 의미 있는 굉장히 개인적인 울음은 어떤 거였냐면 제 딸이 어렸을 때 5살쯤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4살, 5살 때는. 근데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가가지고 애들이 집을 만한 높이에 이렇게 불량식품 잔뜩 놓잖아요. 색색깔로 돼 있는 그런 사탕 같은 것들을. 그럼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고르는 거예요. 15번씩. 그럼 그걸 보면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되는 건지. 걔한테는 그게 세상의 전부 다고 그다음에 저는 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람이고 제일 무섭고 슬픈 건 뭐냐면 잘하겠지 얘가 이제 지금 너무 예쁜데 그게 얼마 못 간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름다운 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일 예쁠 때의 모습을 담고 싶어가지고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나이 때 그 유치원에서 아빠의 날을 만든 거야. 근데 그날이 싸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근데 싸이 결혼식도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는 날인데 나는 뭐 내가 안 가면 어때였어요. 근데 여보 이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당내에 아빠들만 있게 하고 애들 앞에 세운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처음 들어본 노래야.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하면서 이제 가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오늘 아빠가 힘들게 이제 일하다 들어왔는데 아빠 어깨가 처져 힘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까지가 가사였던 거야. 그 다음이 아빠 힘내세요가 나오는데 아빠들이 처음에 그 노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빠 힘내세요가 딱 나오니까
옆에 아빠들이 내가 아는 아빠들이야. 몇 명 봤어 우리. 그러니까 아빠들이 다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웃기면 나 눈물 나네. 엄마들도 울 줄 알았더니 다들 그게 웃고 네, 그 생각이 뭉쳐있는데 엄마들은 이게 웃긴 거야. 웃긴 거죠. 매일같이 애를 보고 있는데 잠깐 보고 오니까. 다 같이 울고 있는 거야. 그 아빠 힘내세요가 포인트가 빵 터지더라고. 아니 그 두 분은 지금 얼마나 되신 사이예요 그러면? 우리 한 20년 됐지. 아유, 네. 형하고는 오래됐지. 형님이 보는 형은 어때요? 상중에는 결코 아무데나 가지도 않고 아무나 만나지도 않고 아무나 뭘 먹지도 않고 아무 데서나 자지도 않고 진행도 혼자 하지 이렇게 여럿이 하는 경우 처음 봤어 이게. 누구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여기서도 혼자 가끔 하지. 아 독자적인 노선을 했구나. 까칠한 편이신 거예요? 까칠해 보이는 거죠. 사실은 허당인데 위장돼 있는 거지 이제 그 폼에 상중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데 이걸 발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데 상중이가 그걸 보여주질 않아요. 그리고 보여줄 만큼 만나지도 않아요. 나는 상중이 형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다른 연예인들이 많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많이 어울리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러지 않고. 본 적도 별로 없을 걸. 희한하죠. 이거 아무데나 다니질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마 신인 때였던 것 같아.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에 그 선배들과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밥을 먹게 됐어. 다 같이 모이는 선배들과 밥을 다 먹었지. 이게 문제는 아무도 밥값을 계산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어머. 그래 내가 한때는 총잡이였어. 총잡이. 쏘셔가지고. 그렇지 이게 지갑을 빨리 꺼낸다. 그래가지고 이게 본의 아니게 제일 막내인 내가 낸 거야. 어머.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어딜 가서 사람들이 많거나 선배들이 보면 나와서 나 혼자 밥을 먹어. 그날 이후로요? 아 그래서 아무하고나 밥을 안 먹는 거야. 그 트라우마가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밥값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나 혼자 밥값을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 회식할 때도 탁탁 먼저 내시고 이러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형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나 역시도 이제 한이 형에 대해서 좀 안다고 치면 내가 형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도 아 형이 어른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싫고 좋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거지. 사실은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사를 생각하는 그런 방식, 인사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다른 거지. 요즘 아이들의 인사는 뭐냐? 일단 동공을 확장시켜. 안녕하세요. 요게 인사한 거예요. 나는 이걸 인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손수가 선배님 이게 아니라 척추를 일단 써줘야 돼. 손수가 선배님이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는 반가움이 뭐냐면 동공과 안면 근육을 동시에 확장시켜. 요게 조금 더 반가운 인사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근데 이제 그렇지. 인사 중에 요즘 인사는 뭐냐? 거기에다가 손을 곁들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게 인사인 거야. 근데 이걸 나는 도저히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또 이제 스태프들이 나한테는 동공만 확장시켜. 근데 진해 선배한테는 허리를 굽혀. 이거 일관성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지 형님. 형님이 좋으면 동공 확장이 더 나은 거지. 이 허리를 굽히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야. 동공이 훨씬 나은 거죠 형님. 그거 내가 따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몇 시간이에요. 우리 같은 어른이 되다 보면은 야 너는 이렇게 밥값을 못하냐? 어? 밥값 좀 해라. 나는 오늘 밥값을 했나? 오늘 살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밥값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밥값. 밥값. 오빠는 밥값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어느 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행사인데 사인회야. 인기도 제법 있을 때 갔는데 광주 어디 백화점인데 아침 10시 반 11시야. 너무 일리가. 사람이 없는 거야. 어쩌다 이제 매장 직원들이 먼저 사인하는데 내가 붙잡고 안 놔. 왜냐면 이 줄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면 또 이제 계속 수필을 쓰게 되지. 사인하는 게 아니라 수필을 쓰게 돼. 계속.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모이니까 그때 안도가 되는 거야. 아, 내가 돈 받고 와서 하는 밥값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되니까 안도가 좀 되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니 밥값. 저 상중이 형이 얘기한 이 밥값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걸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지.